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II 종소리 들으면서 새해 각오 잘 다지셨습니까?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이제 개묘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실사구시라는 말이 있지요. 과연 올 한 해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야 될 노력에는 어떤 게 있을지 잠시 위시토론에서 제게 원로를 모시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러 서해로 떠나보고 또 복을 기원하는 특별한 밥상도 맛보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첫날인데 어떤 뉴스로 정리해 볼까요? 예, 해를 넘겼지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 있습니다. 네. 바로 지난해 9월 발생한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인데요. 참사 석 달 만인 지난주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재의 원인부터 향후 수사 방향까지 관련 뉴스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차량 배기구에서 큰 진동과 함께 열기가 뿜어나옵니다. 입구에 바짝 붙은 종이 상자는 불과 1분도 지나지 않아 불꽃이 일어납니다. 국과수와 경찰의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원인 규명 실험에 참여한 외부 연구진이 경유차의 매연 여과 장치인 DPF의 열기로 화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국과수와 경찰이 최근 이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원인을 화재 당시 지하주차장에 있었던 1톤 화물 차량의 배기구 과열로 지목했습니다. 시동이 켜진 채 정차 중이던 1톤 화물차의 매연 여과 장치가 매연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고온의 열기를 내뿜었는데 바닥에 있던 종이 상자에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현대아울렛 화재 원인을 발표한 경찰이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한 6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히 발화 지점 주위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점을 주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아울렛 사고 당시 화재 수신기가 꺼져 있어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했음에도 초기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에선 물이 나올 수 없었던 겁니다. 네, 결국 국과수의 그 결과를 보면은 그러니까 화물차 배기구에서 불꽃이 튀어서 근처에도 종이박스에 옮겨 붙으면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다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애초에 지역 언론에서도 많이 예측했던 부분은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참사가 일어났었을 때부터 제기됐었던 의혹 중 하나였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는 뭐 전기차 충전 시설부터 뭐 인화물질까지 많은 가능성들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하역장과 화물차와 그 하역장 바닥에서 이제 불꽃이 시작되는 그런 CCTV가 이제 발견되면서 상황이 네. 좀 바뀌게 된 건데 하역장과 차량 사이에는 사실 다른 불낼 만한 요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량 배기구에서 이제 불이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이제 그래서 화재 차량이 처음 인양됐었을 때 뭐 언론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배기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주목했었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배기구에서 어떻게 불이 시작됐느냐 이것을 단순 추측이 아닌 과학적 설명이 뒷받침된 조사 결과로 발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들을 또 증명을 하고 또 변수를 통제한 실험들이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 결론이 석 달이 지나서야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매연 저감 장치라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환경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장착을 해야 되는 장치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겨울철 같은 때는 시동을 켜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놔두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으면 이 경우에도 불이 날 이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뭐 기사에서 좀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 매연 저감 장치, 흔히 DPF라고 불리는 이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나온 열기로 인해서 불이 시작됐다라는 건데요. 네. 이제 몇몇 분들께서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게 단순히 이제 정차 중에 시동을 걸어 놨다고 해서 그때 네. 배기구에서 열이 발생해 불이 난 건 아니란 겁니다. 이제 자동차학과 교수들이 이제 참여한 이 국과수와 경찰의 실험에서 이제 이 배기구의
열기, 그러니까 그 공회전으로 인한 배기구 열기로 인해서 불이 날 수 있는지를 실험했는데 네. 아무리 오래 공회전을 하더라도 이제 배기구가 이 종이 상자에 불을 낼 만큼 온도가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대신 이번 경우에는요, 네. 이제 이 매연 저감 장치, 흔히 DPF라고 불리는 저감 장치가 인위적으로 열기를 낸 케이스예요. 이 경우는 이제 네. 경유차의 매연에 이제 미세먼지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미세먼지들을 필터에 저장해놨다가 이게 어느 정도 차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인위적으로 열기를 내서 태우게 되는 그런 재생 과정이라는 것을 거치게 되는데 이제 사고 당시 이제 이 경우에는 운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네. 이제 자동차의 매연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이 재생 작업이 자동으로 발생을 했고 하필이면은 그 당시 바닥에는 정리되지 않은 폐 종이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불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원래 그 실내에서 상하차 할 때 예. 시동을 앞으로는 켜놓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고 예. 또 저희가 주유소 같은 데 가면 의뢰껏 시동을 끄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또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많은 뭐 운전자들께서 당연히 예. 그렇게 끄시기도 하시고 뭐 관련된 뭐 조례 같은 것도 있습니다. 대전시만 봐도 이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있어가지고 네. 뭐 다중 이용 시설의 그 주차장에서는 5분 이상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뭐 사실은 이거는 좀 환경적인 측면 때문이라고 봐야 되고 이런 화재 예. 이유는 아닌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이제 정차 중에 그 시동을 걸어놨다고 해서 불이 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이 DPF 재생 과정 중에 발생한 건데 그리고 또 이 DPF 재생 과정이 이제 시동 중에 대부분은 걸리게 되는데 정차 중에 이게 재생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이 차 주변에 인화 물질이 없으면 사실은 이렇게 불이 날 이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운전자가 시동을 안 꺼서 발생한 문제는 네.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일단 시동은 끄더라도 그렇게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히 모이면은 필연이 된다고 운전자 한 명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화재를 보면 앞에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은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불감증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작용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경찰도 이번 결과를 발표하면서 뭐 네.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뭐 밝힌 게 있는데 여러 차례 이제 반복했었던 뭐 이렇게 내용이기도 한데 예.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쌓이고 쌓여서 발생한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가령 정상적인 하역 장애라고 한다면은 그 바닥에 이제 아무리 DPF가 뭐 600도 이상 올라간다 하더라도 불이 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탈 수 있는 인화 물질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의 배기구 높이만큼 적어도 한 20cm 이상의 폐 종이 상자들이 쌓여 있었던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쌓여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또 이뿐이 아닌 게 화물차 양옆에는 또 상품들로 구성된 그 종이 상자들이 가득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불이 이 상자를 타고 주차장 천장까지 높이 닿을 수가 있었었고 하필이면 또 그 주차장 천장에는 그 우레탄 폼 등으로 된 단열재가 있었는데 이것이 화재에 워낙 취약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해 결국엔 인명피해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만약에 정리가 잘 됐더라면 이런 사실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렇게 큰 피해로 귀결된 거라 볼 수 있겠죠. 네. 가장 아쉬운 게 화재 수신기가 작동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화재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고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뿌려졌다면은 그리고 비상문도 제대로 열렸다면은 과연 8명의 사상자를 이렇게 낼 수 있었던가 뭐 이런 아쉬움도 들고 근데 도대체 화재 수신기는 누가 왜 끈 겁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불이 시작된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 화재 당시 관련된 소방 시설들이 대부분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단순 오작동이 아니라 이런 소방 시설들을 통제하는 화재 수신기가 꺼져 있다라는 사실은 향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범죄 사실일 겁니다. 그렇죠. 이제 경찰의 경우는 이 수신기의 전자 기록을 분석했었을 때 이게 뭐 오작동했을 리는 없고 전날까지 분명히 꺼져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언제 꺼져 있었던 건지 누가 끈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사 내용이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대로는 이 화재 수신기 자체는 방제실에서만 끌 수가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끄는 이유는 이제 뭐 아직 여기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이제 일반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신기로 인해서 이제 뭐
오작동하는 경우 이제 영업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편의상 좀 꺼놓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신기를 누가 끄게 했고 또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또 어디 누군가가 묵인을 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밝혀져야 이 책임의 범위가 이제 정해질 것 같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화재 수신기가 이제 뭐 조그마한 화재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 작동하면은 뭐 만약에 거기다 상품을 쌓아놨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상품에 이제 물이 져서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일부러 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화재 참사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책임이 현대 아울렛 측, 현대백화점 그룹이죠.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어떤 개인이 그 화재 수신기를 꺼놨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현대아울렛의 안전관리 총책임자는 결국에는 바로 현대아울렛 대전점 점장이죠. 네. 때문에 이미 이 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과 노동부 쪽에 이미 그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제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사실 경찰이 이제 창고에 박스 등 적재물들이 쌓여 있어서 이 연소가 확대가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 내에서 이런 적재물들을 쌓아놓은 이런 주차장법 위반에 대한 부분도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여기에다가 화재를 피운 것 중 하나로 손꼽혔던 그 지하 격실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실제 건축물이 설계대로 지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는 뭐 대전점과 이제 관련된 업주 쪽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 수사가 지금 대전점하고 뭐 이런 외주업체 말고도 본사까지 지금 뭐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인데요. 네. 이게 지하주차장, 그러니까 어떤 사업장에서 발생한 그 인명 사고이기 때문에 그 원청의 경영 책임자도 이 책임을 따르게 됩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바로 최고 원청의 책임자, 바로 본사인 현대백화점의 회장 정지선 회장이 될 텐데요. 네. 이제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지금 이제 그 관련된 수사가 이제 원인 같은 것들이 규명됐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쟁점은 스프링클러 같은 것들이 왜 꺼져 있느냐, 누구의 네. 지시에 의한 거냐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계자들이 지금 진술 같은 것들을 많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가 조금은 더딘 과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유심히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서요.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감식 결과가 나왔으니까 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지금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문제는 여기 입점해 있는 업체들하고 또 거기 직원들 어떡합니까? 이 지금 계속 생계 굉장히 어려움이 클 텐데요. 맞습니다. 이게 입주업체 272곳 중에서 이제 약 200개 업체로 구성된 비상협의체에 따르면요. 피해를 본 점주와 관련 직원들은 1,200여 명에 달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뿐이 아닌 게요. 뭐 현대아울렛 근처에 현대아울렛과 관련된 여러 매장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그 피해 규모 인원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미 영업이 중단된 지도 벌써 3달째 있는데요. 이제 다행히 이제 현대아울렛 측이 이제 뭐 그 긴급 생활 지원금이라고 해서 뭐 월에 200~300만 원의 그런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의류업체의 특성상 9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이때가 그렇죠. 매출의 사실은 절반의 이상을 차지하는 이때 벌어서 1년을 버티는 영업 구조이다 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의 영업을 아예 못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지금 대부분이 지금 이 지원금 받는 거를 포기하고서 네. 아예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게 빨리라도 개장이 돼야 될 텐데 사실은 뭐 다음 달 뭐 이런 개장하는 게 불가능한 게 지금 현지에 가도 바로 그 매연 냄새가 아직도 가득합니다. 지금 열심히 청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청소 작업도 아직 시간이 걸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안전 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전문가들은 이제 올해 7월 이후가 돼야지 영업을 다시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래 있었던 뭐 가장 가슴 아픈 대형 사고가 아닌가 이런 싶어요. 지역에서 8명의 뭐 사상자를 냈기 때문에 글쎄요. 뭐 현대백화점 관계자들의 뭐 책임감 있는 또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해결돼야 됩니까?
예, 말씀대로 시간이 늦어질수록 고통이 커지는 건 뭐 입주업체와 인근 상인들일 겁니다. 조속한 영업 재개가 필요할 텐데요. 사실 이 영업 재개에 앞서서 선행돼야 하는 건 바로 철저한 수사입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도 경찰이 관련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왜 압수수색을 지금 다시 진행하냐 물어봤더니 아직 현대 측이 요구했었던 자료들이 넘어오지 않아가지고 압수수색을 6번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철저히 응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 책임 있는 자세의 첫 번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철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